어르신들께 날씨가 너무 춥다고 하면 이 정도 추위는 추위도 아니라면서 옛날엔 전기장판이나 핫팩은커녕 손바지 하나로 겨울났다 뭐 이런 얘기들 하시곤 하는데요. 궁금해집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엔 이 추운 겨울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푹 끓인 곰탕처럼 속을 든든하게 해줄 역사 맛집 역사 셰프 신일고 김준우 역사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시는데 많이 안 추우셨어요? 많이 춥더라고요. 기온이 뭐 영하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되는데 네. 그보다 바람이 불어서 그런지 체감 온도가 엄청 추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여기 상암동은 빌딩풍이라고 하죠. 그렇군요. 왠지 더 차가운 기운이 더 많이 느껴지는. 어쩐지 네, 춥더라고요. 그런 동네요. 아니 뭐 아무리 추워도 나는 패션 피플 페피라서 내복은 절대 안 입는다. 얼죽고 얼어 죽어도 저는 코트만 입습니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던데 선생님은 어떤 편이세요? 저는 코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누구보다도 빠르게 네. 패딩을 입고 누구보다도 제일 늦게 패딩을 벗습니다. 너무 추위를 많이 타서요. 코트는 입으면 네. 춥고 그래가지고 네. 그냥 빠르게 패딩을 입는 편입니다. 그래요? 네. 선생님 저는 너무 이제 좀 선생님이 좀 준수하시게 생기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학교에 코트 샥 하면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을에는 바바리 코트 약간 이런 느낌일 줄 알았는데 너무 의외의 대답이 나와서 제가 좀 당황했습니다. 사실 뭐 요즘에 추위가 또 그냥 추위가 아니잖아요. 점점 더 겨울이 춥고 여름이 덥고 이러다 보니까 요즘 그런 방한 용품이라고 할까요? 네네네. 이런 게 개발이 많이 되고 있는데 발열레이는 물론이고 뭐 패딩도 뭐 구스, 다운, 뭐 무슨 어떤 신소재들까지 해서 다양한 맞아요. 제품들이 나오고 목도리, 장갑, 뭐 핫팩도 요즘에는 뭐 충전해서 쓸 수 있는 전기 핫팩도 있고 네네. 다양한 것들이 생기는데 옛날에는 우리 조상님들 이런 게 없었잖아요. 정말 손바지 하나로 보내셨다. 이 말이 맞을 것 같긴 한데. 네. 그 손바지 하나로 보낸 사람은 그나마 좀 괜찮은 사람이었다라고 정말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한복하면은 솜이 이렇게 널리 퍼진 거는 얼마 되지 않거든요. 네, 조선시대 들어와서야 이제 조금씩 퍼지기 시작을 하면서 그나마도 좀 있는 사람들이 입을 수 있고 네. 돈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얼어 죽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실록에도 찾아보면은 얼어 죽었다라는 기록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일단 이제 중종 때, 뭐 나름 이제 조선 뭐 중기쯤이라 얘기하는데요. 중종 때 이런 기록이 있어요. 대간의 말에 의하면 민간에 얼어 죽은 자가 매우 많다고 했는데 임금인 나는 구중 궁궐에 깊이 거처하고 있으니 이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뭐 이래서 중종 임금이 굉장히 한탄하면서 좀 이렇게 얼어 죽을 것 같은 사람들 얼마나 얼어 죽었는지 보고하고 좀 이렇게 얼어 죽지 않도록 조치를 좀 취해라. 네. 라고 하는 기록이 있고요. 네. 현종 때 좀 뒤로 갑니다. 그렇죠. 임진왜란 끝나고 병자호란도 끝나고 조금 이제 소문도 많이 퍼졌을 것 같은 그때인데도 얼어 죽었다라는 기록이 꽤 많이 나와요. 그것도 이제 도성이죠. 경성. 한양 안에서도 얼어 죽은 자가 많다고 상께 아뢰니 상이 하교하였다 하면서 얼어 죽지 않도록 옷감을 좀 지급하도록 하여라. 라는 이제 기록이 나오고요. 좀 더 뒤로 가서 영조 때. 여기 아예 구체적으로 수치가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도성 문 밖에서 떠돌며 걸식하다가 얼어 죽은 사람의 숫자가 100명이 넘었고 궁궐 안에서 수비하던 군인들 중에서도 얼어 죽은 사람이 16명이나 되었다라고 한 것이죠. 네. 사실 요즘에는 뭐 얼어 죽었다 이런 표현이 너 그렇게 멋부리다 얼어 죽는다 그쵸? 뭐 이렇게 그런 말로나 쓰지. 갑자기 좀 요즘은 추위도 추운 거라고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네네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조선시대 때는 솜이 그래도 좀 있는 사람들 맞아요. 한테는 방한 용품이 됐겠지만 없는 사람들은 진짜 그냥
한복을 여러 겹 껴입는 거 정도? 네네네. 그게 좀 방안의 전부라고 봐야 했을까요? 일단 우리도 추우면 여러 겹 껴입듯이 네. 이 조선시대 때에도 여러 겹 좀 껴입게 됩니다. 뭐 대표적으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가죽옷 같은 것들을 이제 덧대서 입는 갓옷이라고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중치막이라 해가지고 위 하나 이렇게 크게 덮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누비소목 말 그대로 이제 솜 들어가 있는 요건 굉장히 고가의 방한용품이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무명 저고리, 치마 뭐 이건 기본일 거고요. 그다음에 솜버선 이렇게 양말인데 이제 솜이 들어가 있는 네. 버선이죠. 그다음에 아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한복을 입으면 위에 이렇게 모자 같은 거 쓰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걸 이제 아얌이라 그러고 그것을 이제 좀 더 길게 해서 귀까지 덮는 거 이것을 바로 조바위라고 하고 그게 좀 더 길어서 어깨까지 내려오는 게 있어요. 이렇게 쫙 늘어지는 거 그것을 남바위라고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추울 때는 귀가 따뜻해야죠. 네, 그래서. 그렇군요. 아니, 지금 설명해 주는 거 듣다 보니까 우리가 사극에서 봤던 그런 네네. 의상들을 좀 떠올리게 되는데,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은 정말 양반집이나 그쵸. 있는 집에서나 맞아요. 입었던 것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너무 좀 상류층 위주로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사실 요즘에 뭐 구스다운이 또 유행이잖아요. 네. 작년까지만 해도 롱패딩이 맞아요. 유행이라고 했는데 엄청 많이 입고 다녔죠. 올해는 또 숏패딩이 유행이래요. 그래서 뭐 신 등골 브레이커 또 생기겠다. 이게 유행이 바뀔 때마다 그럼 이제 롱패딩을 살 때가 됐군요. 그러니까 약간 한 텀 지나서 그쵸? 세일할 때 네네. 사야 되는 그런 거긴 한데 아니 근데 그래도 구스다운이 또 가격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너무 비싸요. 네. 그 솜도 사실 아까 뭐 누비소모 좀 비싸다 이런 얘기 했는데 네네. 가격이 어느 정도나 있을까요? 일단 기록에 이게 좀 남아 있습니다. 18세기 조선 후기죠. 이때 이제 황윤석이라는 사람이 쓴 이재난고라고 하는 책에 보면 네. 여기 누비소목 같은 경우에는 고급은 상평통보 4개, 4냥. 네, 넉냥 정도고 그다음에 네. 평민이 입던 약간 B급 좀 더 급이 떨어지는 누비소목은 절반가량인 2냥이면 살 수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보통 이제 많이들 물어보죠. 한 냥이 도대체 얼마예요? 그러니까요. 라고 물어보면 이제 정확하게 따질 수는 없지만 보통 쌀값을 비교를 좀 해봅니다. 네. 그래서 조선시대 때 쌀값과 지금 현재 쌀값을 비교해보면 이제 복잡한 계산을 이제 툭툭툭 뛰어넘었을 때 보통 네. 한 냥에 5만 원 정도 내외로 왔다 갔다 이제 계산을 해낼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러면은 B급 소못, 좀 더 평민들이 입었었던 B급 소못은 2냥이라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10만 원 정도 되는 가격이었고요. 네. 그 당시에 이렇게 뭐랄까요? 좀 평민들이, 머슴들이 한 달 정도 일하면 받는 품삯이 보통 한 7냥 정도 된다 그래요. 네, 근데 이제 누비소모 살려면 이제 2냥을 내야 되니까, 네. 꽤 많이 비싼 편에 속한 것이죠. 그러면 뭐 7냥 중에 2냥 정도를 써서 네. 이제 소못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네네네. 또 가족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혼자 입을 수 없죠. 그러니까요. 네, 아내가 떨고 있고 자식이 추워하고 있는데. 그 옛날엔 자식도 많이 낳잖아요. 맞아요. 이게 쉽지 않았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저 오늘도 이제 따뜻하게 여러 겹 껴입긴 했는데 이렇게 따뜻하게 입고 있는 게 갑자기 좀 사치인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겨울옷은 좀 비쌌구나 네네네.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사실 솜이라는 게요 지금 보편화된 게 조선시대에서도 중기 이후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네. 우리가 흔히 문익점이 고려 때 부통의 목화씨앗을 숨겨왔다. 네네네. 그래서 고려 때부터 뭔가 솜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보편화되는데 오래 걸린 건가요? 일단 보통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는요, 고려 말 때 들어와서 조선 전기 때부터 이제 목화 농사는 쭉 퍼져요. 그러면서 이제 솜도 이제 중기쯤 접어들면서 이제 확산이 되는데, 요즘 학계에서는 또 다른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려 말에 문익점이 들어오기 전부터 목화가 있었고 면옷이 있었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백제 유적지 충남 부여에 있는 능산리 절터에 보면 그때 면으로 만든 목화씨로 이제 목화로 실을 뽑아서 이제 만든 면직물이 출토가 됐어요. 네,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네. 라고 했을 때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전에도 이제 목화는 있었고 그걸로 옷감을 만들었지만 이게 원래 목화가 인도 쪽이 원산지거든요. 네. 굉장히
사시사철 덥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자라기가 좀 힘든 모카였을 것이고 문익점이 들여온 모카가 아마 좀 개량 품종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좀 잘 자라는 모카를 갖고 온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게 어쨌든 유물이 출토되면서 또 그 전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그쵸. 게 새로운 사실들이 네네네. 계속 생겨나니까 뭐랄까요. 이제 역사 교과서도 좀 바뀔 수도 있겠다. 나중에 엄청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역사 지식이 그게 다 전부다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또 한 번 드네요. 네네. 그리고 이 솜 전에는요, 뭐 더 옛날로 가면 막 선사시대도 있고 이러는데, 네네. 그럴 때는 이렇게 뭐 사냥해가지고 동물 가죽이나 털 벗겨서 이렇게 모피 입고. 그렇죠. 그게 기본적인 옷이었죠. 네. 네, 더워도 어쩔 수 없이 입어야 되는 옷들이 될 수도 있고요. 아, 그런가요? 네. 근데 고려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가죽으로 된 옷들을 이제 방한용품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가죽 옷이 귀하잖아요. 그쵸. 오늘날도 귀하지 않습니까? 그쵸. 네, 그 당시에도 구하기도 힘든 그 옷이기 때문에 방한을 뛰어넘어 나름 신분을 과시할 수 있는 옷으로서 이 아이템이 사용이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왜 요즘에도 이래 밍크 코트, 모피 뭐 이런 것들을 입으면 와, 저 사람 잘 사나 보다 하듯이 네, 고려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네. 그런 이제 용도로서 가죽 옷들 많이 모피들이 사용이 됐다라는 거죠. 아, 그렇군요. 정말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그런 거 입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잘 따져보면은 정말 그걸 언제 잡아서 맞아요. 누가 입었겠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아, 그것도 참 귀한 거였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에이, 그래도 우리나라는 온돌이 있어서 얼어 죽는 사람 다른 나라에 비하면 얼마 없었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도 또 우리나라의 자랑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랫목에서 뜨끈하게 지지는 거. 거기 누워있으면 정말 혼연일체가 되죠. 아주 그러니까 방바닥에 잡고 놔주질 맞아요. 않잖아요. 네, 이 온돌 문화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우리나라의 가장 전통 가옥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온돌이라는 장치인데요. 네. 이거는 기록으로 따져보면 고구려에서 이제 발견이 됩니다. 네, 유적도 그렇고요. 이 고구려에서 시작해가지고 점차 남쪽으로 전파됐다라는 게 이제 통설이 되겠고요. 네. 고려 중기 이후에는 이제 고려 중기 전까지는 이제 평민들 쪽으로, 근데 이제 중기 이후에는 이제 상류층들 쪽으로 이제 조금씩 확장되어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네. 이게 전체적으로 확산된 것은 이제 조선 후기 때 이제 일반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요렇게 이제 많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되게 의외인 게 온돌이 평민부터 시작해서 상류층으로 갔다는 게 저는 지금 조금 의외인데요. 상류층이 늦게 온돌을 쓰기 시작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상류층들은 그 온돌보다는 이제 침대? 네. 그 당시에는 뭐 침상이라든가 혹은 와탑 이렇게 불렀거든요. 네. 그래서 주로 이제 앉아서 좌식보다는 입식, 뭐 이런 식의 이제 생활을 좀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고려시대 때 그 온돌이 없다 보니 춥잖아요. 네. 방바닥이 차갑고. 그래서 그때 이제 방한을 하기 위해서 썼던 것들을 보면 고려시대 때 이규보가 쓴 말, 채색 담요를 두루 깔아 땅이 없는 듯하다. 네. 그러니까 온 카페트를 다 깐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승이한 사람은 화로는 붉고 붉은 담요는 따뜻하니 잠이 바야흐로 깊이 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화로가 필요한 거죠. 온돌에서는 화로가 그렇게까지 필요하진 않거든요. 네. 남아있긴 하지만. 네. 근데 이 화로가 없으면 이제 고려시대 때는 굉장히 추웠던 거죠. 벽난로처럼. 네. 그 다음에 뭐 모전 해가지고 가죽으로 만든 카페트. 네. 네. 요런 것들이 고려 때 이제 모든 상류층들한테 비일비재하게 있었던 용품입니다. 이때 상류층들은 그 뜨끈한 지지는 맛을 몰랐겠네요. 몰랐죠. 네. 아니, 그러면 이제 뭐 조선 정도 돼가지고 이제 온돌이 집집마다 다 보급이 된 걸까요? 조선 그것도 후기입니다. 조선 전기만 하더라도 이런 용품들을 많이 썼어요. 아까 고려시대 때 얘기했던 용품이 있죠. 모전이라든가 그다음에 돗자리 다 깔아야만 했었어요. 그 돗자리도 왜 우리가 일본 가면 다다미 같은 두꺼운 돗자리 있잖아요. 우리 기록에도 보면 그런 돗자리들이 이제 퍼져 있었다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조선 후기 기록을 보면 조금씩 얘기가 달라져요. 일단 광해군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광해군이 대궐 안에 늘 연기가 있어서 괴롭다.
선왕 때에도 그러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선왕 때에는 정전 외에는 모두 마루였으니 연기가 어찌 많았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돌이 없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임진왜란때 궁궐이 불타고 다시 궁궐을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이때는 온돌로 이제 바뀌기 시작을 한 거고 온돌로 바뀌다 보니까 연기가 막 아궁에서 가득 불을 치는 때니까.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기록에 또 보면 조선전기 때도 온돌은 있었는데 젊은 사람들은 온돌에서 살지 않았다. 주로 나이 많은 사람들, 노인이 되어서야 비로소 온돌에 거처했다. 요런 이제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중화되지 않고 있다가 조선 후기 때 돼서야 이제 집집마다 이제 점점 확산화되었다라는 거죠. 이 얘기를 들어보면 온돌이 보편화되면서 건축 양식도 좀 바뀌었을 것 같고요. 네네네. 그리고 사람들의 생활하는 식습관도 입식에서 이제 좌식으로 좀 네. 바뀌었을 것 같고, 그리고 아궁이 하면 또 우리가 생각나는 게 거기 가마솥에 밥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식생활에도 좀 영향을 끼쳤을 것 같은데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아궁이에서 불을 떼야만 방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방바닥 밑으로 이제 쫙 통로를 만들어서 연기가 그쪽에 빠져나가면서 데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을 계속 때우게 돼요. 예, 불을 계속 때우게 되다 보니까 그 불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뭔가 요리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물 요리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데워가지고 나오게 되는 이런 국물 요리들이 이제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요리의 특색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주모 국밥 한 그릇. 그렇죠. 이렇게 해서 또 생기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오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지금 또 춥지만 우리가 또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들이 요렇게 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우리한테 다가온 거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새삼 감사함도 좀 느끼게 됩니다. 이 당연한 것 중 하나가 우리가 한옥 같은 경우에는 왜 창호지 이렇게 쫙 문 발라놓고 이렇게 이제 생활을 하고 중층은 없잖아요. 딱 네. 단층 이렇게 생각하는데 바꿔서 얘기하면 온돌 이전에는 중층이어야만 해요. 추우니까 바닥이. 네. 그러니까 이제 몇 층으로 올라가서 집에 들어갈 때 사다리 타고 올라가고 막 이런 기록들이 나와요. 그리고 벽도 이제 창호지로 넓게 바르면 춥죠.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좁게 내는 겁니다. 문 같은 것들을. 네. 네. 그래서 이제 겨울에는 그렇게 하고요. 여름에는 내려와서 살고요.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온돌 문화가 되다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죠. 네. 그래서 우리의 전통 가옥도 어찌 보면 조선 후기 때 돼서 새롭게 등장한 집의 형태였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건축 양식까지. 네. 오늘 또 뜨끈뜨끈한 이야기들로 얘기하다 보니까 이 추위도 좀 덜 춥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한데요. 오늘, 과거 우리 옛 선조들은 어떻게 또 방한을 했을까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역사 맛집 신일고등학교 김준우 선생님과 함께 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노래 한 곡 띄워드릴게요. 윤딴딴 겨울을 걷는다. 벌써 몇 달째인가 너 만난다는 그 사람 얘기 들었어. 아마 뭔 일이 있었나 첫째 나 떠들어대던 심보가 이젠 여기까지 발동해서 널 떠올리게 됐나봐.